1. 콘크리트 제작 시 재료의 계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계량은 시방 배합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프리플레이스드 콘크리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와 최소 치수와의 차이를 크게 하면 굵은 골재의 실적률이 적어지므로 주입 모르타르의 소요량이 적어진다. 3. 콘크리트를 거푸집에 타설한 후부터 응결이 종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균열을 초기균열이라고 한다. 다음 중 초기균열을 올바르게 묶은 것은 2. 치마 수축균열 플라스틱 수축균열. 4. 다음 중 콘크리트의 크리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4. 배합 시 시멘트량이 많을수록 크리프가 작다. 5. 콘크리트 비비기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3. 비비기는 미리 정해둔 비비기 시간 이상 계속해서는 안 된다. 6.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값을 기준으로 거푸집널을 해체하고자 할 때 확대 기초, 보, 기둥 등의 측면 거푸집널은 압축 강도가 얼마 이상인 경우 해체할 수 있는가? 3. 5메가파스칼 이상. 7. 유동화 콘크리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유동화 콘크리트의 슬럼프 증가량은 50mm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8.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의 원리를 설명하는 세 가지 방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2. 모멘트 분배의 개념. 9. 콘크리트의 탄성 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콘크리트의 밀도가 클수록 탄성 계수값은 크다. 10. 매스 콘크리트에 대한 다음 표의 설명에서 빈칸에 알맞은 수치는 1번. 11.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그라우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블리딩률은 5%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12.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강도 검사는 압축 강도 시험에 의한 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13. 섬유 보강 콘크리트를 사용하였을 때 콘크리트의 성질 중 개선되는 것이 아닌 것은 4. 유동성 증가. 14. 다음 중 한 중 콘크리트에 적절하지 않은 양생 방법은 3. 기건 양생. 15. 콘크리트의 비파그 시험 중 초음파법에 의한 균열 깊이를 평가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2. 풀아웃법. 16. 골재의 절대용적이 700m인 콘크리트에서 잔골재율이 40%이고 잔골재의 표건밀도가 2.65ccm3이면 단위 잔골재량은 얼마인가? 17. 시방 배합 결과 단위 잔골재량 660kgcm3, 단위 굵은 골재량 1000kgcm3을 얻었다. 현장 골재의 입도만을 고려하여 현장 배합으로 수정하면 잔골재와 굵은 골재의 양은 2. 잔골재량 638kgcm3, 굵은 골재량 102kgcm3. 18. 알칼리 골재 반응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 알칼리 골재 반응을 억제하기 위하여 포틀랜드 시멘트의 등가 알칼리량을 6% 이하의 시멘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19. 다음 중 콘크리트 배합 설계에서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하는 것은 1. 물결합제 B. 20.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 방법 중 콘크리트에 일정한 에너지를 가하여 밀도의 변화를 수치적으로 나타내는 시험법은 4. 다짐계 수시험. 21. 지하수 층강 최소 깊이 3m, 암거 매립 간격 10m, 투수계수 10-5cm 세크라 할 때 불투수층에 놓인 암거 1m당 1시간 동안의 배수량을 구하면 1. 1.3리터. 22. 아스팔트 포장의 시공에서 보조기층 마무리면에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기 직전에 실시하며 보조기층의 보호, 민수분해 모관 상승을 차단하고 아스팔트 혼합물과의 접착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은 2. 프라임 코트. 23.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장점이 아닌 것은 3. 현장 집안 중에서 제작 양생되므로 품질 관리가 용이하다. 24. 퍼트 공정관리 기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 퍼트 기법은 비용 문제를 포함한 반복 사업에 이용된다. 25. 콘크리트 중력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자중이 크므로 견고한 집안이 필요하다. 26. 공사일수를 3점시간 추정법에 의해 산정할 경우 적절한 공사일수는 3월 8일. 27. 8ton의 덤프트럭에 1.0m3의 버킷을 갖는 백호로 흙을 적재하고자 한다. 흙의 단위 중량이 1.6tm3이고 토량 변화율은 1.2이고 버킷 개수가 0.9일 때 트럭 1대의 만차에 필요한 백호 적재의 수는 2. 7회. 28. 어느 토공 현장에서 흙의 운반 거리가 60m, 불도저의 전진 속도 40m 매분, 후진 속도 60m 매분, 1회의 압토량 2.5m3 기어 변속 시간 0.25분이고 작업 효율 0.651, 때 불도저의 시간당 작업량을 본바닥 토량으로 구하면 2. 28.4m3h. 29. 오픈 케이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굴착 시 지하수를 저하시키지 않으며 히빙, 보일링의 염려가 없어 인적 구조물의 침하 우려가 없다. 30. 발파에 의한 터널 공사 시공 중 발파 진동 저감 대책으로 틀린 것은 3. 동시 발파. 31. 성토 높이 7m인 사면에서 비탈 구배가 1월 3일 때 수평거리는 2. 9.1m. 32. 4만 m3의 성토를 하는데 유용토가 3만 m3이 있다. 이때 부족한 토량은 본바닥 토량으로 얼마인가? 4. 2444m3. 33. 흙막이 굴착공법 중 역타공법은
구조물 본체의 바닥 및 볼을 구축한 후 이를 지직구조로 사용하여 직접 흙막이 벽에 걸리는 토원 및 수압을 분담시키면서 굴착을 진행하는 공법이다. 이러한 역타공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지하 굴착 깊이가 깊고 구조물의 형태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도 적용이 용이하다. 34. 네트워크 관리도 작성의 기본 원칙 가운데 모든 공정은 각각 독립 공정으로 간주하며 모든 공정은 의무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1. 공정 원칙. 35. 교대의 명칭 중 구체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3. 상부 구조에서 오는 전하중을 기초에 전달하고 배후 구조에 저항하는 것. 36. 아스팔트 포장과 콘크리트 포장을 비교 설명한 것 중 아스팔트 포장의 특징이 아닌 것은 4. 초기 공사비가 고가이다. 37. 지하철 공사의 공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3. 연속 지중벽 공법은 연약 지반에서 적합하고 지수성도 양호하나 소음 대책이 어렵다. 38. 다짐 장비는 다짐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다짐 기계의 다짐 방법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4. 인장식 다짐. 39. 토공에서 시공기면을 정할 경우 성토와 절토량이 최소가 되게 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토공의 균형을 알아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은 1. 유토곡선. 40. 다음 중 터널 공사에서 이상지압 원인으로 거리가 먼 것은 4. 토압. 41. 시멘트의 응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습도가 높을수록 응결은 빨라진다. 42. 다음 표와 같은 조건이 주어졌을 때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한 공급률은 2. 8.3%. 43. 목재의 건조법 중 자연건조법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1. 수침법. 44. 다음의 혼화 재료 중 주로 잠재 수경성이 있는 재료는 2. 고로 슬래그 미분말. 45. 화강암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내화성이 풍부하여 내화 구조물용으로 적당하다. 46. 화약류 취급 및 사용 시의 주의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뇌관과 폭약은 항상 동일 장소에 식별이 용이토록 구분하여 보관함으로써 손실로 인한 작업의 중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7. 잔골재에 대한 체가름 시험을 실시한 결과 각체의 남은 양은 다음 표와 같다. 이 골재의 조립률은 3. 2.77. 48. 목재의 주성분으로서 목질 건조 중량의 60% 정도를 차지하며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은 3. 셀룰로스. 49. 최대 치수가 20mm 정도인 굵은 골재로 체가름 시험을 하고자 할 경우 시료의 최소 건조 질량으로 옳은 것은 4. 4kg. 50. 토목섬유 중 지오텍스타일의 기능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4. 혼합도로 시공 시 여러 개의 흙층을 혼합하여 결합시키는 역할을 한다. 51. 금속 재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알루미늄은 비금속 재료이다. 52. 고무온입 아스팔트와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비교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 응집성은 스트레이트 아스팔트가 크다. 53. 콘크리트용 응결 촉진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염화칼슘을 주성분으로 한 촉진제는 콘크리트의 황산염에 대한 저항성을 증가시키는 경향을 나타낸다. 54. 표준체 45마이크로미터에 의한 시멘트 분말도 시험에 의한 결과가 다음의 표와 같을 때 시멘트의 분말도는 3. 88.5%. 55. 다음 중 급결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4. 쇼크리트 타설 시. 56. 아스팔트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아스팔트의 비중은 침입도가 작을수록 작다. 57. 콘크리트용으로 사용하는 굵은 골재의 안정성은 황산 나트륨으로 오해 시험을 하여 평가한다. 이때 손실 질량은 몇 퍼센트 이하를 표준으로 하는가? 4. 12%. 58. 르샤틀리의 비중병에 0.5cc 눈금까지 광유를 주입하고 시료로 시멘트 64g을 가하여 눈금이 23cc로 증가되었을 때 이 시멘트의 비중은 3. 2.84. 59. 다음의 표에서 설명하는 시멘트 관련 용어는 4. 불륜의 잔분. 60. 황색의 미세한 결정으로 기폭약 중에서 가장 강력한 폭약으로 폭발력은 TNT와 동일하고 발화점은 약 180도 정도인 기폭약은 2. DDNP. 61. 어느 흙댐의 동수경사 1.1 흙의 비중이 2.65, 함수비 45%인 포화토에 있어서 분사현상에 대한 안전율을 구하면 1. 0.7. 62. 굳은 점토 집안에 앵커를 그라우팅하여 고정시켰다. 고정부의 길이가 5m, 직경 20cm, 시추공의 직경은 10cm이었다. 점토의 비배수 전단 강도 1.0kgcm2, 0도이고 할 때 앵커의 극한 지지력은 3. 21.98톤. 63. 샌드 드레인의 지배 영역에 관한 발언의 정삼각형 배치에서 샌드 드레인의 간격을 D, 유효원의 직경을 드라할 때 D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3. D는 1.050위. 64. 어느 점토의 체가름 시험과 액소성 시험 결과 0.002mm 이하의 입경이 전시료 중량의 90%, 액성한계 60%, 소성한계 20%였다. 이 점토 광물의 주성분은 어느 것으로 추정되는가? 1. 카올리나이트. 65. 응력 경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응력 경로는 특성상 전응력으로만 나타낼 수 있다.
66. 10m 깊이의 쓰레기층을 동다짐을 이용하여 개량하려고 한다. 사용할 해머 중량이 40톤, 하부 면적 반경 2m의 원형 블록을 이용하였다면 해머의 낙하고는 2. 10m. 67. 어떤 점토 집안의 표준권 입시험 결과인 값이 2에서 4이었다. 이 점토의 컨시스턴시는 2. 연약. 68. H1은 5이고 KV2는 10kV일 때 KV3의 크기는 4. 2.5kV1. 69. 로드에 붙인 어떤 저항체를 지중해 넣어 관입, 인발 및 회전에 의해 흙의 전단 강도를 측정하는 원위치 시험은 2. 사운딩. 70. 평판 제하 실험에서 제하판의 크기에 의한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점토 집안의 치마량은 제하판의 폭에 무관하다. 71. 어떤 점토의 토질 시험 결과 일축 압축 강도 0.45kgcm2, 단위 중량 1.7tm3였다. 이 점토의 한계고는 4. 5.29m. 72. 2m 곱하기 2m 정방향 기초가 2.0m 깊이에 있다. 이 흙의 단위 중량 감마 1.7tm3 점착력 C는 0이며 N감 49, NQ는 22이다. 테르자기의 공식을 이용하여 전어 영하중을 구한 값은 4. 134.2tt. 73. 야객주입 공법은 그 목적이 집안의 차수 및 집안 보강에 있다. 다음 중 야객주입 공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2. 파이핑. 74. 유선망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침투 속도 및 동수구배는 유선망의 폭에 비례한다. 75. 연약 점토 집안의 성토 제방을 시공하고자 한다. 성토로 인한 제하 속도가 과잉간극 수압이 솟아되는 속도보다 빠를 경우 집안의 강도 정수를 구하는 가장 적합한 시험 방법은 3. 비암 및 비배수 시험. 76. 그림과 같은 점성토 집안의 토질 실험 결과 내부 마찰각 32도, 점착력 C는 1.6tm2일 때 A점의 전단 강도는 1. 5.72tm2. 77. 감마 SAT는 2.0pm3인 사질토가 30도로 경사진 무한사면이 있다. 지하 수위가 지표면과 일치하는 경우 이 사면의 안전율이 1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흙의 내부 마찰각이 최소 몇 도 이상이어야 하는가? 3. 49.1도. 78. 다음과 같은 흙의 입두분 보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A는 B보다 균등 계수가 작다. 79. 그림과 같은 5m 두께의 포화 점토층이 10tm의 상제하중에 의하여 30cm의 치마가 발생하는 경우에 암밀도는 약 U는 60%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향후 몇 년이면 이 암밀도에 도달하겠는가? 2. 약 1.6년. 80. 현장 흙의 단위 중량을 구하기 위해 부피 500cm3의 구멍에서 파는 젖은 흙의 무게가 900g이고 건조시킨 후의 무게가 850g이다. 건조한 흙 450g을 몰드에 가장 느슨한 상태로 채운 부피가 280cm3이고 진동을 가하여 조밀하게 다진 후의 부피는 210cm3이다. 흙의 비중이 2월 7일 때 이 흙의 상대 밀도는 3. 21%.